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공지드린 대로 오늘은 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 이야기는 달러 유동성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금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과거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영상 중에 제가 금에 대해 처음 올려드렸었던 경기 위축이 우려되면 달러가 아닌 금을 사라, 이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금의 역사, 금의 특징,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등등 여러가지를 정리해뒀으니 이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야 할까요? 회사가 로또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야 할까요? 답은 하나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해당 회사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금에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금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금의 영업이익이 오른다? 조금 이상하죠? 금의 가치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금은 달러의 반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화폐의 가치가 금에 의해 좌우되는 금본위제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2008년 서프라임 당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상승했지만 반대로 금의 가치는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자 공급 증가로 인하여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지만 반대로 금의 가치는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 인상의 의지를 밝히자 반대로 금 가격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시장이 흔들리자 달러의 가치는 다시 하락하였고 금은 반대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금과 달러가 동시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솔직히 금의 특징은 매우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딱 두 개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금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97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수많은 달러 부채를 갚기 위해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 원화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안전자산인 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그 친구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달러로 표기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금의 가치는 추가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묻고 따블러가! 제가 조금 난잡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자료를 통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존 구독자님들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금에 투자하셨을 거라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금송을 만들어가면서 부금 노래를 불러왔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금을 포트에 담으셨을 거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의 특징 두 가지를 종합해드리겠습니다. 금이 오르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야 하고 글로벌 이슈가 터지면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까요? 이 문제는 저의 직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그때 달러 강세 원인 4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대로 나타나면 됩니다. 미국 경제가 부진하고 유럽 경제가 좋아지고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고려하면 복잡하죠.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레포 공급 혹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꾸준히 풀어줘야 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면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기준금리는 곧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말합니다. 앞에서 달러 인덱스 하락을 위한 4가지 이유를 말하다가 갑자기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두 가지로 줄어들어서 당황하셨나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차피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 중 하나인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이번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달러와 금이 동시에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한 줄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미국과 이웃나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금의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 가격은 달러로 표기됩니다. 지금 금 가격이 1트라이온스당 1680달러인데 지금 달러의 가치가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화로 환전하면 금 가격은 더더욱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금의 실제 가격은 더블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더블까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보다 금의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배 이 정도 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2년간 달러 인덱스는 바닥인 71에서 지금 99까지 39%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은 바닥인 550달러에서 1680달러까지 20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은 달러로 표기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5% 곱하기 39%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 봅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 보유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지금 시장에 들이운 그 친구가 계속 커지면 금과 달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바로 경기 위축으로 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 각국은 돈을 풀면서 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응, 한국의 대응 이런 것들은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이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대응에 나설 거라 봅니다. 미국은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입니다. 2019년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과 이웃나라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를 3차례나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이웃나라에서 온 그 친구로 인하여 우리는 역풍을 맞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려야만 한다. 물론 아직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금리를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를 하향 돌파하면서 1.3%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30년물 금리는 1.9%를 하회하였습니다. 이는 이웃나라에서 온 그 친구의 영향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시장금리인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권금리를 설명하려면 좀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유가 프리미엄 이런 표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깐요. 미국 연준의 대응을 중간 정리해 볼까요? 그 친구가 계속해서 커지면 달러와 금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하여 미국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한다면 달러와 금 역시 계속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그 친구가 물러나 버리면 이제 대외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달러와 금은 동시에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금리를 내릴 만큼의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는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시나리오만 말씀드리면 섭섭하겠죠. 제가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커지면 지금처럼 달러와 금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 연준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거라 봅니다. 즉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물러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물러날 때에는 글로벌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달러와 금은 동시에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달러의 하락폭은 클 것이고 금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것이라 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최종적인 금과 달러의 방향성은 달라질 거라 봅니다. 물론 저의 시나리오 도중에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벤트가 터질지
누가 아나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